이윤의 주식사냥, 우주사냥 이윤입니다. 자, 오늘은 영풍돼지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상반기에는 라더견 사태, 그다음에 영풍돼지 사태와 뭐 라더견 사태, 우리가 있잖아요. 주식을 하면서 진짜 많은 그 현상,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뭐 하한가 맞기도 하고, 뭐 상패되기도 하고, 뭐 정리매매가 되기도 하고, 진짜 별일이 많이 생겨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고점에 물려서 진짜 하한가 몇 번 맞고 이런 상황 터지면 멘탈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K 주식 정말 어려워요. 미국 주식보다 훨씬 어려워요. 한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요, 한국 주식 시장에서 버티는 사람들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런 지뢰밭 같은 종목들을 다 피해가지고 그나마 그 상황 속에서 어, 괜찮은 종목을 발굴해서 가지고 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미국 주식이야, 뭐 떨어져도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마찬가지죠. 니콜라 같은 거 잘못되고 있으면 손해가 많이 날 수 있지만, 그래도 미국 주식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뭐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것들 들고 있으니까 어쨌든 장기 투자로 봤을 때는 쓸 수 있어요. 근데 K 주식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풍재지, 뭐 삼천리, 세방, 뭐 다우데이터, 뭐 선광 이런 그 주가 조작 세력들이 개입된 종목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런 좀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나마 제가 말씀드리는 거 통해서 좀 걸러낼 수 있는 한 가지 어떤 팁을 좀 가져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뭐 다른 노하우나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지만 그거를 좀 제 방법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요, 어, 기술적인 부분과 차트적인 부분, 네, 재무적인 부분, 기본적인 것이죠. 재무 통해서 조금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기술적인 어떤 분석, 차트를 통한 분석에서는요, 이거 진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단봉으로 올리는 거, 단봉. 단봉이라는 건 뭐냐면 빨간색 우리가 봉을 양봉이라고 하는데 이 양봉을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음봉도 조금씩 음봉을 내요.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1년 내내 올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올리느냐? 장대 한봉이 나오잖아요. 20% 30%씩 막 상한가 가봐요. 그러면 분명히 뭐예요? 오늘의 화제주, 오늘의 주도주 딱 떠요. 그러면 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 달라붙겠죠. 야, 오늘의 화제주 이거야. 오늘의 그 이거니까 내일 상한가 따라잡게 아니면 조정받자 사. 쭉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개인들이 달라붙겠죠. 그냥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금야금 올리는 거. 근데 그 야금야금 올리는 거를 여러분 2년 3년 해본 데 생각하세요. 지금 삼천리 같은 게 보세요. 삼천리가 예전에 뭐 7만 원, 8만 원에서 또 지금 뭐 50만 원까지 최근에 갔었잖아요. 4월 달에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그러면은 우리가 야 이거 뭐 6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니까 10배 가까이 갔네. 이거는요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거 단봉으로 잖아요 계속 하루에 2% 3% 올린다고 생각해봐. 1년 3년 2년 3년 동안에 못 들고 있어요. 개인 투자들은 못 들고 있어요. 개인 투자들은 빨리빨리 수익을 내서 내가 돈을 벌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하루 2% 올리는 거 관심도 없어.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가 일반적인 개인들은 관심 밖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세력들이 야금야금 개인들을 태우지 않고 야금야금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뭐야?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의도적인 거고 특히 이런 것들은 특히 그 주식수가 적은 데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니면은 대주주 물량에 굉장히 많은 종목을 주식수가 되게 적거나 대주주 물량이 많아. 그러니까 대주주가 꽉 잡고 있으니까 나머지 물량만 내가 대주주하고만 쇼부 잘 치면 그 나머지 주식 써가지고 올려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대주주가 또 문제가 있는 대주주라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세방 다우데이터 삼천리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삼천리나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주가 조작 세력과의 어떤 결탁이 있었느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만약에 결탁이 있다고 하면 더 큰 문제죠. 왜냐면 다 대주주 물량은 무조건 고정이 되는 거니까 안 파는 거예요. 나 지금 10,000원에서 10,000원까지 앞으로 올릴 거거든요. 그 대주주 씨 그거 팔지 마. 너 수익 많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홀딩하고 있어. 그러니까 대주주는 어떻게 해요? 오케이. 땡큐 베리 마치 되는 거죠. 그러면 대주주는 꼼짝없이 있는 거 50% 40% 물량 쥐고 있고 나머지만 딱 그 세력들이 사가지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들고 있으면서 딱 자기네 물량 모아놓고서 이제 뉴스 퍼뜨리는 거. 뉴스 뭐 좋은 뉴스 퍼뜨리고 또 찌라시 퍼뜨리고 또 고액 자산가들 건드려서 이거 10배 가요. 해놓고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차트의 움직임이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주식은 일반적으로 이 추세라는 큰 흐름이 있고 그 가운데 파동이 있어요. 추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생애 주기 차트라고 해서 딱 보면은 제가 10대 때부터 쭉 해가지고 내가 80세 예를 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세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나는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해서 결과 나는 이제 하락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근데 이 과정에 뭐가 있어요? 들쭉날쭉한 게 있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태어나서 막 좋은 상황에 있다가 갑자기 갑자기 막 뭐 큰 병이 걸려요. 그럼 막 떨어져. 그러면 다시 또 내가 20대 대학교에 합격을 해가지고 또 내가 또 내 재주를 뽐낼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근데 갑자기 내가 취업이 안 되고 막 암흑기가 와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바닥을 치고 또 내가 뭐 이렇게 백수 생활을 오래 했고 그러다가 내가 또 좋은 대기업에 또 취업해가지고 직장을 또 잘 해가지고 또 이렇게 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또 승진해가지고 막 집도 사고 막 잘 됐어. 그러다가 이제 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추세는 어때요? 내가 처음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추세는 뭐 상승 추세인 거죠. 살아가면서 더욱더 나는 뭐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사람도 많이 만나면서 인간관계도 넓히고 여러 가지가 또 확장되는 시기잖아요. 결혼도 할 것이고. 근데 그 과정이 뭐예요? 굉장히 들쭉날쭉한 거잖아요. 뭐 크게 아팠다가 또 대박이 났다가 쪽박이 났다가 이런 게 바로 뭐 파동이거든요. 근데 주식은 파동과 추세가 다 있어요. 추세라는 건 뭐예요?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도 옛날에 막 진짜 뭐 1,000원, 5,000원 할 때부터 지금 액면 병합 했지. 액면 저기 병합을 분할을 했잖아요. 이제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지금 250만 원에서 지금 5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2018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런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다 파동이 있는 거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게 계속 우리가 뭐 피파 에스파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이 성장하면 기업이 성장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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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였는데 지금 보면 삼촌 같은 경우는 삼천리 그냥 올라가죠. 조정이 없어요. 조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조정이라는 거는 물론 기간 조정도 있어요. 이게 기간 조정이에요. 이게 기간 조정. 그다음에 가격 조정이 있어요. 가격 조정은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근데 대부분 주식은 기간 조정을 보이는 거나 가격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얘는 기간 조정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얘가 올라간다, 얘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쳤으면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고, 또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또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거나, 또 기간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기간 조정받고, 또 이렇게 되면은 그나마 정상적이에요. 이거는 오케이. 근데 이건 뭐예요? 올라갔다 기간 조정, 올라갔다 기간 조정, 올라갔다 기간 조정. 이거는 완벽한 어떻게 보면은 세력들이 작품인 거예요. 선광 볼까요? 선광? 선광.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더 심해요. 얘는 뭐예요? 계속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조정도 얼마 받지도 않아요. 완벽한 차트예요, 진짜로.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결론적으로 벌써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2023년도까지 해서 3년 동안 해서 9천 원에서부터 지금 10만 원까지 갔죠. 야,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들고만 있으면 대박 아니야? 절대 못 들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요. 왜요? 하루에 3%, 3%? 여기 많아야 뭐 3%예요. 많아야 여기 5%? 10%? 또 조정받고 또 5%, 마이너스 2%, 3%, 2%, 마이너스 2%, 계속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오르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절대 못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롤링한다 그래. 세력들이 이제 가지고 논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피해야 된다. 너무나도 이렇게 완벽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 의도적으로 딱 보면 어떻게 해요? 퍼펙트해 보이잖아요. 이런 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있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는 잘 보세요. 에코프로는 이렇게 올랐었어요. 올랐어도 얘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격 조정을 세게 받아요. 이렇게. 그렇죠? 가격 조정을 세게 받아요. 그래도 받고 다시 올라갔다 또 조정을 받아요. 이렇게 올라가. 얘는 그래도 장대 음봉, 양봉 나오면서 세력들이 들어갔다가 또 빠져나오고 세력들이 들어갔다가 이거가 얘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예요. 조정을 세게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가. 이런 흐름이잖아. 차라리 얘는 그나마 정상적인 흐름이지만 뭐 대성 홀딩스 이런 거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이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된 주식은 없어요. 삼성전자 어떤데?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쭉 볼까요? 삼성전자 제가 추세선을 없애볼게요. 해보세요. 삼성전자도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잖아요. 그쵸? 선과 딱 보세요. 이거는 조정을 받는 거로 보세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게 아니잖아요. 올라갔다가 또 올라가 올라갔다가 또 올라가 올라갔다 또 올라가 올라갔다 또 올라가 이게 조정받는 거예요? 뭐 그나마 이제 뭐 다우 데이터 이런 거는 그나마 합리적인 걸처럼 보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 얘는 뭐 어쨌든 실적도 되게 좋고 하니까 그쵸? 뭐 이런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거 뭐 따라 붙을 수 있다. 뭐 그다음에 뭐 세방 이런 것들도 그래도 이런 것들도 그냥 흐름 자체가 그래도 뭐 있을 만한 흐름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얘는 뭐 차라리 있을 만해. 근데 얘도 보시면은 양봉이 되게 많아요. 양봉의 흐름이. 양봉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도 보시면 양봉이 되게 많다. 근데 중요한 건 세방이나 다우데이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저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가지고. 아까 말했던 담보. 그죠? 담보. 담보는 너무 많아. 나는 대주주 물량이 많거나 주식수가 적어. 이런 부분. 두 번째, 재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무가 일단 좋기는 해요. 보여드렸죠? 재무가 좋아요. 실적 잘 나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성장성이 없어요. 강력한 모멘텀이 없다는 거죠. 영풍제재 같은 경우가 2차전지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아직 나온 뉴스가 나온 거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제지, 뭐 가스, 뭐 결제, 뭐 물류 성장성이 없잖아요. 근데 성장성이 없는 기업에서 템페어가 나온다? 이거는 말이 안 돼. 물론 신라젠 템페어 나왔잖아요.
신라전에 그 당시에는 정말 성장성이 있었죠. 왜? 팩사백이라는 게 임상 3상을 통과하니 많이 해가지고 간암의 효율성이 있다, 유효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수급이 막 바이오 쪽으로 막 밀려들어온 상황에서 임상 3상을 한다니 만다니 얘기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와. 그때 물론 세력들이 결국 장난을 친 거지만 걔는 만약에 신약 그 3상에 정말 통과가 됐다고 했으면 정말 큰 대박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허구였지만. 근데 가스 회사나 뭐 물류 회사나 뭐 결제 회사 이런 것들은 성장성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 10배를 가, 10배를 가,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는 흐름이 비정상적이다. 그렇게 봤던 거죠. 스타를 보실까요? 차라리 세방 같은 경우는 그나마 홀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상적으로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고, 그러니까 조정받아 살 수 있겠다. 조정받아 살 수 있겠다. 근데 얘는 뭐예요? 모멘텀이 없어. 세방은. 뭐, 다우데이터도 마찬가지. 다우데이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의심이 좀 가긴 했죠. 근데 결정적인 건 특히 세방하고 다우데이터 결정적인 흐름을 보내면 추가적으로 이 횡보 기간이 길었다는 거예요. 횡보 기간이 길었다. 횡보 기간이 위에서 긴 거랑 아래에서 긴 거 둘 다 좋지는 않아요. 특히 위에서 긴 건 더 안 좋습니다. 왜냐면 위에서 길었다는 거는 위에서 공방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매수와 매도의 공방이 치열한 거거든요. 그렇죠? 매수와 매도의 공방이 치열한 거예요. 매수와 매도의 공방, 매수와 매도의 공방, 매수와 매도의 공방. 그러면 도대체 왜 해체가 있을까? 정말 주식이 좋다고 하면 올라가야 되는 거야. 살짝 기간 조정 받고 가격 조정 받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한계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한계를 알아차린 내부자들이 이제는 팔고 있는 거고. 근데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꾸 좋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막 3월, 4월부터 아마 급했을 거예요. 지금 안 사면 끝난다. 지금 안 사면 막차다. 빨리 타. 빨리 타라. 빨리 타라. 실제로 그런 문자 갔다고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세방뿐만 아니고 뭐 다우데이터도 마찬가지고 다우데이터도 되게 3월달, 2월달에 3개월 동안 횡보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한계가 온 거예요. 여기서 올려쳤었어요. 올려쳤었어야 돼요. 여기서 딱 강하게 올려쳐가지고 얘처럼 조정받고 올려치고 해야 되는데 올려치지 못했다. 이거는 뭐냐면 위에서 누군가는 매수를 가담한 세력들도 문자를 띄웠겠지만 그걸 마치 발맞춰서 많이 매도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에 그 한국증권금융의 그, 주주 비중에서 한국증권금융이 늘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니, 한국증권금융이 는 거는 이게 신용물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용 물량이 갑자기 막 엄청 늘었던 거 있잖아. 막 7%에서 뭐 10% 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한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최근에는 뭐 미수나 뭐 CFD 이런 걸로 많이 이제 뭐 쓰는 그런 움직임도 있지만 신용이 너무 많은 것들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정리를 하자면, 영풍돼지나 또 어떤 삼천리나 우리 나중에 사태 관련주들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뭐냐? 일단 첫 번째는 뭘 통해서 알겠어요? 차트의 흐름을 통해서 알 수 있어. 움직임. 주식은요, 파동과 추세로 움직여요. 파동과 추세. 그래서 추세는 상승 추세라고 하면은 상승 추세 속에서 파동은 뭐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왔다리. 또 움직였다가 또 세게 올라오고. 그죠? 꺼지면 강하게 올라. 근데 여기서 만약에 꺼졌는데 세게 올라가지 못하면 얘는 뭐예요? 다시 이제 하락 추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추세가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이렇게 포물선 하고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기준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가야 되는데 여태까지 삼천리는 뭐예요? 선광을 어떻게 됐어요? 쭉 파동 자체가 거의 없죠. 이런 것들은 뭐다?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그 다음에 단봉이 많다. 단봉이 많아. 빨간색 단봉이 많아. 그럼 반대로 파란색 단봉이 밑에 떨어질 때 단봉이 많은 건 뭘까요? 그래서 파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말해서 개인들을 공포에 떨고 있어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빨간색 단봉이 많이 조금 적어져서 올라요. 그거를 3년에서 2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특히 이런 게 발견됐다. 그러면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 뭐 때문에? 왜 그렇지? 그렇죠? 근데 차트를 봤을 때 근데 에코프로도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뭘 봐야 되지? 재무적인 부분. 그다음에 어떤 성장성 있는 부분을 봐야죠. 근데 재무는 건실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지금의 트렌드는 부실한 회사를 인수해서 주가 부양하는 것보다도 건실한 회사를 인수해서 주가 부양을 하는 게 더 개인들을 유혹하고 끌어들이기가 좋아요. 왜냐면 개인들도 똑똑해졌기 때문에. 건실한 기업이에요. 근데 이 건실한 기업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계주주 물량이 많거나, 그 다음에 주식수가 적어요. 유동 주식수가 적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전환사채, CB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발행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은 의심을 일단 해봐야 돼요.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성장성이 있는지, 모멘텀이 있는지. 성장성이 없는데, 막, 하동을 안 그리고 계속 올라가. 그리고 영풍제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업 나쁘지 않잖아. 영풍제제도 회사가 실적이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얘들 보시면 어때요? 주가가 이렇게 오르죠. 제지선인데 2차 전지를 한다? 약간 본원의 사업을 하지 않고 시장에 관심을 받는 사업을 한다? 이런 거는 뭐예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본인의 자기 사업을 하지 않고 지금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것도 의심해 봐야 되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근데 더욱더 우리가 이 영풍제는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발생했다는 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 도대체? 거래량은 사고 파는 거의 합이거든요. 사는 것과 파는 거의 합이에요. 그러면 사는 것만큼 판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 고점에서 사는 것만큼 판다? 이건 뭐예요? 사는 것만큼 판다. 누군가는 많이 이 고점에서 팔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팔까요? 고점 아닐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위선에서 많이 팔고 있다? 이거는 고점에 대한 시그널일 가능성이 높은 거. 그리고 행보를 엄청 하고 있죠. 이건 뭐예요? 물량을 떠넘기고 있는 거죠. 개인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영풍지진 더욱더 위험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렇게 하한가가 거래 정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장성과 꿈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올라갔으면 또 떨어지는 거고 에코프로 좀 떨어지지만 도망갈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성장성은 앞으로 있잖아요. 앞으로 2025년도 6년도 바라봤을 때 물론 일정 부분 그 실적을 땡겨오긴 있지만 이거 떨어지더라도 이사가 허풍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에선 매수를 한다면 오히려 추후에 기초 반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냥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거죠. 그래서 차트 흐름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재무는 건실하더라도 이 회사가 대주주가 너무 많거나 주식수가 너무 적거나 또 최근에 12 발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자주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되고 성장성이 없는데 막 차트가 너무나 예뻐 막 우상향이 쭉쭉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르는 이슈가 나올 수 있지만 조금
의심해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풍재지, 삼천리 사태에 여러분들이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져야 돼요. 현명해져야 돼요. 이렇게 올라간 걸 따라 분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위험하다 생각을 하고 좀 멀리서 좀 바라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좀 보면서 과연 어 내가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어떤 기업을 선택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좀 고민을 하시는 어 방향성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위험한 주식에 어 노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